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면역 질환 환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1순위 음식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궤양성 대장염을 거의 40년 가까이 앓고 있지만 아직도 못 드시는 음식이에요. 어머니는 참 국수를 좋아하시는데요. 국수를 1년에 연중 행사처럼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드세요. 아플 걸 아시고 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케토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데이브 아스프리의 책 최강의 식사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글루텐이 길게는 6개월씩이나 면역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곰팡이, 독소가 혈류로 흘러가 뇌를 포함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킨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염증성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매거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글루텐과 유제품이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이것을 제거했을 때 훨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약하게라도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관절통, 만성피로, 정신이 멍해지는 현상, 소화기 문제, 빈혈 등 많은 불쾌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화된 음식은 입자가 혈류로 유출되어 면역 반응을 자극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밀이 이렇게 인간의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밀에 있는 글루텐을 포함한 곡물은 인간이 만년 전부터 그것을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먹질 못하냐? 근래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밀의 품종을 변형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학자들은 대부분 곡물에 해로운 살충제를 많이 뿌렸는데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해서 인간의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참 음식은 제가 식단 일지를 적으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참 케바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루텐은 대표적인 트리거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거할 음식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글루텐에 지금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의심이 들면 그 음식을 완전히 3주 동안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주 동안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몸의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식단 일지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이런 면역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으면은 몸을 알아차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은 그 식단 일지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이후에는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본인이 느낀 다음에 3주 후에 다시 한번 그 식단을 먹는 겁니다. 그 대신 2, 3인분씩 되게 밀도 있게 그 식단을 먹는 거예요. 먹었을 때 어떤 몸에 반응이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품이 나한테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내 몸을 거북하게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단은 이제부터 완전히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제 글루텐 프리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건강적인 의미에서 글루텐 프리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글루텐 프리 빵을 사 먹는다 해서 이게 건강적으로 다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글루텐 프리 제품을 사면 슈퍼마켓에 있는 제품을 사면 대부분 고도로 가공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양가도 없고 자연식품과 유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만들면 어떤 인그리언트가 그 영양소가 들어가는지 어떤 제품을 써서 만드는지 본인이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빵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두 번째는 인공 재료, 방부제, 설탕 이런 것들에 되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가공되지 않는 제품들을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인터넷에 요새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만드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서치해 보시고 그 음식에 좀 관심을 두시고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만약에 아니시라면 건강한 탄수화물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고르는 것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감자나 고구마, 뭐 호박, 현미, 뭐 퀴노아, 귀리 같은 이렇게 몸에 좋은 복합 탄수화물로 대체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굳이 밀가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잖아요. 저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번역한 미국 비영리 궤양성 대장염 크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이제 글루텐 음식을 먹자마자 고열과 함께 복통 그리고 긴박변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는 분들도 있고요. 글루텐 섭취를 너무 오래 해서 아예 지금 커피도 못 드시는 분들의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제 주변에 지인이 아토피를 앓고 있거든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아토피도 어떻게 보면은 면역 관련된 질환이잖아요. 이게 저희는 이제 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아토피는 그걸 면역 관련된 질환이 피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친구와 어느 날 제가 스파게티랑 피자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스파게티랑 피자를 먹자마자 막 몸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밀가루만 먹으면 몸이 막 너무 가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절실하고 절박했으니까 이제 리서치를 오래 하고 밀가루를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왜 간지러운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팁을 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잘 새겨듣고 밀가루를 좀 안 먹었길 바래요. 그래서 밀가루는 대표적인 트리거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밀가루만큼은 좀 조심을 하셔서 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좀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건데요.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인간의 몸에 8시간 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의 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